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알프스 등산 역사 실버 시대 3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스 등산 역사에서 머메리즘 창시자라고 불리던 영국 산악인 알버트 머메리가 1880년 당지제항의 그 바위 봉우리를 자유등반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다 결국은 포기하고 Absolutely inaccessible by bare means, 손과 발만 써서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는 바위를 도저히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자유등반은 바위를 올라갈 때 인공 보조 장비인 피톤과 캐라비난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손과 발로 바위를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암벽 등반 장비인 피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벽으로 올라갈 때 바위 틈 사이로 두꺼운 철 대못을 망치로 때려박아 고정을 시키고 등반자를 확보하는 암벽 보조 장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영국 산악회 알파인 클럽 회원 대부분은 앨버트 머메리가 가이드도 없이 혼자 등반하는 것을 보면서 혹독한 비판을 하고 오랫동안 알파인 클럽 근처에도 못 오게 방해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완전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 선봉에 서 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드워드 인퍼이고 알파인 클럽 회장을 지낸 윌리엄 데이비드슨이었습니다. 여하튼 알파인 클럽은 계속 기족 등산 클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가이드도 없이 하는 등반은 안 되고 여전히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방식인 가이드를 앞세워 함께하는 등반에 만족해 있었습니다. 1881년 앨버트 머메리는 가이드 알렉산더 버거너, 카스퍼 마우와 함께 에게디 그레뽕을 초등정을 했습니다. 당시 알프스에서 가장 어려운 루트로 알려진 암벽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1882년 당블랑시의 피어 에젤스 그라트도 초등을 해냈습니다. 등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은 1882년 앨버트 머메리가 올라가려고 노력하다 포기한 당지 제항을 그해 7월 이탈리아 유명한 가이드 장 조세프 마키나지가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당지 제항 남서벽으로 초기 피톤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등반용 큰 쇠못을 바위 틈새에 망치로 때려박으며 고정시키고 4일 동안 등반 루트를 개척을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현대 암벽 등반 장비인 피톤 정도는 아니고 철제 큰 쇠못, 쇠 고챙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바위 틈새에 철제 큰 쇠못을 박고 고정 로프를 100m 정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마키나지는 자기 고객인 이탈리아 알프스 셀라와 그의 형제 3명을 데리고 이미 고정 로프를 설치한 루트로 정상에 올라 초등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등정한 루트에 푼타 셀라 또는 포인트 셀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882년 8월 20일 당지 제항 두 번째 봉우리를 영국 변호사 윌리엄 그레이엄이 가이드 오키스트 키플랑과 알퐁스 파이어와 함께 같은 남서벽 루트로 올라가 옆 봉우리도 초등을 해냈습니다. 두 번째 봉우리는 푼타 그레이엄 또는 포인트 그레이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시 그레이엄이 두 번째 봉우리를 초등할 때 가이드 마키나지가 이미 설치해 놓은 고정 로프를 이용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당지 제항 두 바위 봉우리가 초등되면서 이른바 알프스 등산 역사 실버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등산 역사가들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알프스에서 당지 제항 봉우리를 올라간다는 것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프스 정상의 대부분 영국인들한테 빼앗겨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이탈리아 산악인은 당지 제항의 바위 봉우리 초등이 마지막 남은 이탈리아 산악인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알퐁소 셀라 형제 4명은 이탈리아 최고의 경력 가이드 마키나지를 대동하고 며칠 동안 빙하 위에서 조용히 고정 로프 작업을 마치고 당지 제항 정상의 이탈리아 국기를 개양할 수 있었습니다. 셀라 형제는 가이드 마키나지한테
이탈리아를 위해 애국심 동기를 부여하고 많은 돈을 주며 초등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상에 올라가려고 바위 틈새의 초기 피톤 형태인 큰 그 쇠못을 받고 추락을 대비해 로프로 확보를 하며 올라간다는 등반 행위 그 자체가 그 혁신적인 새로운 등반 방식으로 등산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때까지 알프스 산악인은 손과 발을 사용해 그냥 걸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얼음을 깎고 다듬어 얼음 계단을 만들며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산악인들이 갑자기 바위를 올라가며 피톤이라고 불리는 초기 인공등반용 그 철제 쇠못을 바위 틈새에 망치로 때려박으면서 등반자를 확보하고 바위를 오르는 새로운 그 등반 스타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당시 보수 엘리트 영국 산악인은 알프스 최고 가이드를 항상 대동하고 등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보수 산악인 그룹은 여전히 바위를 오를 때 손과 발로만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로 바위를 등반하며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킨 대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악인 중에도 이젠 추락을 대비해 철제 쇠못인 피톤을 바위에 박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등반하는 새로운 암벽 등반 스타일을 지지하는 그룹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바위에 피톤을 박고 등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등반 역사에서 오랫동안 산악인에게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버시대 영국 산악인은 인공 보조 장비인 피톤을 사용해 바위로 올라가는 등반 행위 자체가 안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시도도 안 했습니다. 여하튼 등산 역사에서 인공 등반 시작을 이태리 가이드 조세프 마키나지가 셀라 형제를 위해 당지제양 바위 봉우리에 철제 그 쇠못을 받고 고정 로프를 확보하며 등장한 것을 최초로 등산 역사에서 인공 등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등반을 끝낸 후 셀라 형제는 당지제양 바위에서 철제 쇠못인 초기 피톤을 받고 올라간 결정에 대해 죄책감을 가졌다고 후에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등산 역사 실버시대 일명 은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샤모니에 있는 뾰족한 바위봉우리 당지제양을 1882년 역사적으로 초등이 되면서 17년에 등산 역사 실버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등정으로 등산 역사에서 고전적 전통으로 이어내려온 손과 발로만 올라가는 자유등반도 종말을 고하고 이젠 인공 보조 장비로 바위 암벽에 철제 쇠못인 피톤을 박으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새로운 등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등산 역사가들은 실버시대, 은시대가 끝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부터 그동안 엄두도 못 내던 가파른 바위나 어려운 암벽 등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젠 완전히 다른 암벽 등반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프스 등산 역사 아이언 시대 일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80년 영국 최고의 그 암벽 등반가인 앨버트 머메리가 샤머니에 있는 당지제양 바위봉우리를 손과 발만 써서 올라가려고 노력하다 도저히 못 올라가고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882년 이태리 가이드 조세프 마키나지가 알퐁스 셀라 형제하고 바위 틈새에 그 철제 쇠못을 받고 고정 로프로 확보하면서 등장한 것을 등산 역사 최초로 인공 보조 등반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실버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피톤을 사용하며 바위를 올라가는 아이언 시대, 일명 철인 시대가 시작됩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